저는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입대 전에 너무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고민스럽습니다. 그 일의 시작은 분리수거 날이었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지정일에 분리수거를 합니다. 일주일 동안 모았다가 한꺼번에 버리는 방식이죠. 어느 날 같은 동에 사는 아줌마와 마주쳤습니다. 40대 중반의 돌싱인 아줌마였습니다. 제법 괜찮은 회사에 근무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성격도 좋고 얼굴도 예쁜 아줌마입니다. 회사를 다녀서 그런지 잘 꾸미고 다니는 편이었죠. 그래서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이는 아줌마입니다. 저희 엄마랑도 친한 편이라 저도 아는 얼굴이었죠. 아줌마의 분리수거 박스가 너무 많아 보이더군요. 위태로워 보이길래 제가 분리수거를 도와드렸습니다. 아줌마는 엄청 좋아하시면서 고마워하셨습니다. 그 일로 인해 아줌마와 많이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저희 엄마에게도 칭찬을 많이 했더군요. 그 뒤로도 종종 마주치면 짐도 대신 들어주고 그랬습니다. 아줌마도 제게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쿠폰도 보내주셨죠. 나중에는 저를 조카나 아들처럼 편하게 대하시더군요. 집에 남자의 손길이 필요하면 제게 도움을 청하셨죠. 전등을 갈거나 소파를 옮기는 등의 부탁을 하셨죠. 그럴 때마다 엄청 고마워하시면서 용돈도 주셨습니다. 나중에는 가끔씩 아줌마네 집에서 저녁을 먹기도 하고 특별한 메뉴가 있을 때는 같이 반주도 한 잔씩 했습니다. 가끔씩은 밖에서 저녁을 얻어 먹기도 했습니다. 극장이나 레스토랑에 혼자 가야 할 때 저를 부르곤 했죠. 덕분에 저도 공짜로 영화도 보고 비싼 레스토랑도 가보았죠. 그때까지도 아줌마를 여자로 보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줌마는 제게 그냥 밥 잘 사주는 아줌마였습니다. 돈 많은 아줌마라 신기한 체험도 많이 해보았죠. 엄마와도 친한 사이라 그냥 친한 이모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줌마가 또 도움을 청했습니다. 컴퓨터가 고장이 났는데 좀 봐줄 수 있냐고 했습니다. 치킨 한 마리로 합의 보고 아줌마 집으로 갔습니다. 컴퓨터는 관리를 안 해서 먼지가 많아 보였습니다. 단순히 케이블들을 뽑았다가 다시 연결을 해봤습니다. 그런 간단한 조치만으로 컴퓨터가 고쳐졌지요. 아줌마는 컴퓨터도 잘 고친다며 칭찬을 쏟아내셨습니다. 그러고 있는 동안 주문했던 치킨이 배달 왔습니다. 치킨을 차리고 아줌마가 캔맥주도 꺼내오시더군요. 우리는 치맥을 즐기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줌마는 집에 남자가 있으니 든든하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능력도 있으니 남자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더군요. 하지만 혼자 살아보니 남자의 손이 절실하다시더군요. 그래도 저 덕분에 아쉬움을 많이 덜었다고 했습니다. 자꾸만 저를 부려먹어서 미안하다시더군요. 그러면서 남자친구라도 만들어야겠다고 말하더군요. 그럼 제가 남자친구라 생각하시라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다른 의도는 없었습니다. 제 이야기에 아줌마도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사실은 가끔씩 제가 남자친구 같았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막 부끄러워하시며 얼굴이 붉어지셨죠. 그런데 그 순간 기분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내가 아줌마의 남자친구라는 상상을 하게 되었죠. 짧은 순간 아줌마와 연인이 되는 상상을 했지요. 저는 혼자서 괜히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가볍게 받아치면 될 일이었는데 타이밍을 놓쳐서 분위기가 이상해진 것이죠. 아줌마도 민망하신지 슬쩍 시선을 돌리시더군요. 저는 어색함을 풀고자 농담을 던졌습니다. 정말로 남자친구 하냐고 물었죠. 아줌마도 얼굴이 살짝 붉어진 채 피식 웃더군요. 그러면서 그러자고 농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제가 너무 나가버린 것이었죠. 약간 느끼한 목소리로 사귀어보자고 했죠. 그러면서 아줌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물론 손을 잡는 게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바깥에서 만날 때 팔짱도 끼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손잡는 건 아무렇지 않을 줄 알았죠. 그런데 분위기 때문인지 엄청 떨리더군요. 손이 닿자 어색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아줌마도 손을 빼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눈이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순간 눈빛이 통한다는 기분이었습니다. 왠지 그 순간에는 아줌마가 이성으로 느껴졌죠. 그리고 우리는 정신없이 서로를 끌어당겼습니다. 별다른 예고 없이 서로 키스를 했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상황이었지요. 돌이켜보면 아줌마도 적극적이었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 아줌마는 편한 이모 느낌이었는데 갑자기 아줌마가 여자로 느껴지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리고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정신없이 서로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아줌마의 침실에서 사랑을 나누었죠. 그 순간에는 그 행위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아줌마가 더 적극적이었죠. 우리는 지칠 대로 지쳐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숨을 고르면서 정신이 돌아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버린 흔적들이 보였습니다. 이모 같던 아줌마의 몸에도 흔적들이 보였죠. 그제야 저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줌마도 정신을 차린 듯 조심스럽게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지요. 아줌마가 먼저 자기가 실수한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전화기를 보니 부재중 전화가 몇 통 왔었습니다. 시간이 이미 12시가 넘은 상태였습니다. 부모님의 연락이었죠. 갑자기 아들이 사라졌으니 걱정을 할 수밖에요. 그래서 친구랑 잠깐 만나고 온다고 둘러댔습니다. 그러는 동안 아줌마는 욕실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뭔가 큰 잘못을 저지른 기분이었죠. 선뜻 아줌마에게 연락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 아줌마랑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습니다. 사실 엄청 어색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용기를 내서 큰 소리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줌마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제야 우리는 서로 안부 인사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다시 평소처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물론 그날의 일은 언급하지 않았죠. 하지만 아줌마를 대하는 마음이 예전 같지 않더군요. 나와 사랑을 나누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이전과 달리 가슴이 두근거리더군요. 다시 아줌마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결국 아무 말 못하게 아줌마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줌마를 보내고 나니 너무 아쉬운 마음이 들더군요. 어떻게든 아줌마를 다시 만나고 싶었습니다. 한참 동안 고민을 하다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유치하게도 치킨이 먹고 싶다고 말을 했죠. 다행히 아줌마가 집으로 오라고 하시더군요. 사실 치킨에는 아무런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줌마랑 함께 있고 싶었을 뿐이었죠. 집에서 깨끗하게 샤워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옷도 챙겨 입으며 신경을 쓰게 되었죠. 그냥 치킨을 먹을 뿐인데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들뜬 마음으로 아줌마의 집으로 갔습니다. 문이 열리고 아줌마를 보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아줌마가 너무 예쁘게 보였습니다. 치킨은 이미 주문을 해놓으셨더군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치킨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아줌마가 먼저 어색하게 말을 꺼내시더군요. 다시 예전처럼 지내자고 하시더군요. 그 말에 괜히 서운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줌마를 좋아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줌마가 곤란한 표정을 지었지만 싫다고 하지는 않으셔서 용기를 냈습니다. 제가 먼저 아줌마를 안아버렸죠. 그날 너무 좋았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줌마가 부끄러워했지만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이번에는 서로 눈을 똑바로 보면서 사랑을 나눴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하며 정성껏 그녀를 대했지요. 마치 정말로 내 여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 뒤로 우리는 정말 연인처럼 지냈습니다. 아줌마 집에서는 부부처럼 사랑을 나눴지요. 주말이면 함께 여행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저는 한창 호르몬이 폭발할 시기였습니다. 밤마다 아줌마를 잠 못 자게 만들기도 했지요. 그때는 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함께 있을 때 아줌마는 애교도 부리곤 했습니다. 저는 마치 아줌마의 남편처럼 굴었지요. 저는 아줌마의 이름을 부르며 반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줌마는 웃으면서 저를 서방님이라 불렀습니다. 그때는 뒷일은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만족감을 즐겼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황은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줌마도 그런 욕심은 안 부리신다고 하셨죠. 제게 여자친구 생기면 그만하자고 하시더군요. 저는 알았다고 말은 했지만 실감은 나지 않았습니다. 아줌마랑 평생 이렇게 즐기며 살 수 있을 것 같았죠. 너무 막연하게 지금의 상황만을 즐겼던 것이었습니다. 아줌마는 피임기구는 철저히 챙겼습니다. 항상 아줌마의 집과 핸드백에 피임기구가 있었습니다. 처음 몇 번을 제외하면 대부분 피임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군대를 가기 위해 휴학을 했습니다. 휴학 시기를 맞추기 위해 자원 입대를 선택했습니다. 입대 날짜가 3개월가량 남았었습니다. 휴학을 하니 기분이 많이 우울했습니다. 이제 곧 군대를 간다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지요. 군대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줌마랑도 그런 불안감을 이야기했습니다. 아줌마가 걱정하지 말라면서 저를 달래주었습니다. 가끔 아줌마가 면회를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남자친구 군대 보내는 것 같다며 수줍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런 아줌마의 말들이 많이 위로가 되더군요. 아줌마가 입대 전에 잠깐 여행을 가자고 하시더군요. 저도 그렇게 두려움을 떨치면 좋겠다 싶었죠. 부모님께는 친구들과 입대 전 여행을 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아줌마의 차를 타고 동해로 향했습니다. 해변을 산책하기도 했고 조용히 바다를 보기도 했지요. 그리고 호텔에서는 육체적 욕구를 풀기 바빴습니다.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갔던 터라 아줌마는 적극적으로 자신을 내어주셨죠. 저는 그런 아줌마에게 더욱 흥분이 되었습니다. 아줌마는 밤새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나중에는 피임기구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지요. 그 정도로 우리는 행위에 미쳐 있었습니다. 군대에 대한 불안감을 그렇게 지웠습니다. 아줌마의 존재가 너무 고맙게 느껴졌지요. 덕분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줌마는 문득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피임을 하지 않은 사실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그나마 위험한 날은 아닌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아줌마가 고맙기도 했고 사랑스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아줌마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아줌마는 피식 웃으며 제 기분을 물었습니다. 저는 여자친구 덕분에 좀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얼굴이 붉어지며 쑥스러워하는 그녀가 귀엽게 보였습니다. 여행을 다녀온 뒤에는 친구들을 만나러 다녔습니다. 입대 전에 친구들과도 실컷 놀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아줌마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영장이 나왔고 입대 날짜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줌마의 표정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제가 군대를 가는 게 서운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줌마는 말수도 줄었고 사랑을 나눌 때도 평소보다 소극적이었습니다. 저는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저랑 헤어지게 되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피임기구 없이 그냥 하자고 하시더군요. 저는 기꺼이 아줌마가 하자는 대로 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눈치가 완전히 없지는 않았습니다. 사랑을 나눈 뒤 아줌마를 안아주면서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서랍에서 뭔가를 가져왔습니다. 두 줄이 선명한 임신 진단기였습니다. 그제야 아줌마가 임신을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순간 멘붕이 왔습니다. 아줌마랑 함께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임신이나 결혼은 생각하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저 아줌마와 연애를 즐길 뿐이었죠. 피임은 아줌마가 관리하는 일일 뿐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임신이 현실이 되었죠. 순간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군요. 놀란 제가 다시 아줌마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고 말이죠. 그러자 아줌마가 한숨을 다시 내쉬었습니다. 아줌마는 저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제게 자기와 아기를 책임질 거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동안 욕구만 풀었을 뿐이었습니다. 책임이라는 것은 생각도 해보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지요. 아줌마는 농담이라며 자기가 어떻게 해보신다 하셨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리고 입대하기 일주일 전에 아줌마를 만났습니다. 아줌마는 병원을 다녀왔다고 하시며 아무런 걱정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왜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는지 모르겠더군요. 저는 정말로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아줌마는 괜찮다고 너무 걱정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다시 농담을 던졌습니다. 제 이름이 아닌 아기 아빠라고 저를 놀리셨습니다. 아줌마를 덮쳐놓고 군대로 도망가냐고 놀리시더군요. 아줌마의 장난에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기와 아줌마에게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죄책감과 후회였습니다. 아줌마는 면회는 언제 가면 되냐고 물으셨습니다. 군대 가면 욕구도 엄청 쌓일 테니 자기에게 풀라고 했습니다. 마치 여자친구가 된 것처럼 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줌마가 더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행위에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낀 것이었죠. 이대로 관계를 계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책임감이 너무도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와서 아줌마와의 관계도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차마 그런 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줌마는 부담 가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자친구가 생길 때까지만이라고 하셨죠. 하지만 무거운 책임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아줌마와 정식으로 교제를 할까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서로에게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군대에 있는 동안 생각을 많이 해봐야겠습니다. 영상 시청 안녕하세요. 저는 소위 듣보잡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이번에 휴학을 하고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습니다. 이혼의 자세한 내막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무렵 부모님이 엄청 싸우셨습니다. 확실치는 않지만 엄마가 다른 남자를 만난 것 같았습니다. 아빠는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엄마에게 욕을 하며 싸웠었죠. 엄마는 종종 아빠에게 무릎을 꿇고 싹싹 빌곤 했었습니다. 한동안 두 분은 싸울 때 말고는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로 아빠가 화가 나신 상태였고 엄마가 아빠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부모님은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제게 몇 번이고 미안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와 살지는 제 의사를 존중해 주셨습니다. 당시 아빠는 일하시느라 바빠서 얼굴 보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엄마가 저를 챙겨주셨습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아빠보다는 엄마가 편했습니다. 결국 저는 엄마랑 함께 살기로 결정을 했고 아빠는 제 그런 결정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때는 저도 두 분의 이혼이 크게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그저 이제는 지긋지긋한 싸움을 안 보겠구나 싶은 정도였죠. 하지만 막상 두 분이 이혼을 하자 제 생활이 달라졌습니다. 당장 저는 엄마와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이혼을 한다고 해서 아빠만 없어지는 게 아니더군요. 그동안 아빠로 인해 누리던 것들이 대부분 사라졌죠. 그리고 생각보다 엄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다니던 학원도 다 끊어야 했고 종종 다니던 여행도 외식도 다 끊어졌습니다.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경우도 많아지더군요. 어린 나이에 그런 것들이 엄청 스트레스였습니다. 처음에는 외가에서도 도움을 주었는데 그것도 잠깐이었죠. 무능한 엄마도 싫었고 아빠도 싫었습니다. 엄마가 일자리를 구해서 일을 시작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저녁에도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에 오면 아무도 없이 혼자 있어야 했습니다. 당연히 저녁밥도 혼자 라면을 끓여 먹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점점 집에 들어오는 게 싫어졌고 성적도 계속해서 떨어지기만 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점점 제가 문제아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지만 이미 저는 공부와는 담을 쌓은 지 오래였고 남는 시간에 친구들과 거리를 배회하고 다녔습니다. 아빠는 제게 잔소리를 하면서도 용돈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럴 때면 뭔가 조언을 하시려 했지만 듣고 싶지 않았죠. 제게는 이미 아빠도 저를 버린 사람이었죠. 엄마는 제게 아빠의 위처증 때문에 이혼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다 믿는 건 아니지만 아빠에 대한 원망은 커졌죠. 그래서 아빠도 저를 버린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가끔은 엄마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는 저녁 늦은 시간에 술을 마시고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이 끝나면 식당 사람들과 술을 종종 마신다고 하셨죠. 제 인생이 엉망이 되어버린 것도 엄마가 저렇게 고생을 하는 것도 모두 아빠 때문이라는 원망이 가득했었죠. 그래도 엄마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다시 용돈을 받기 시작했고 엄마가 밥 사 먹으라고 돈을 따로 주시기도 했습니다. 엄마는 가끔 술을 마시고 오셔서는 많이 울었습니다. 저를 붙잡고 온갖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그때는 엄마의 하소연도 눈에 들어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정신을 차린 계기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한 번은 엄마가 많이 아팠습니다. 열이 나서 끙끙 앓다가 병원을 가게 되었던 것이죠. 다행히 큰 병은 아니라고 휴식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때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엄마가 없다는 상상을 하게 되니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제야 엄마를 돌아보게 되었죠. 나를 키우느라 엄마가 엄청 고생을 하시는 게 보였지요. 그동안 방탕하게 살았던 제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부를 해보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집에 오면 엄마가 오기 전에 집안일도 해놓고 했지요. 아침에 엄마를 위해 제가 아침밥을 차려놓기도 했습니다. 나름 착한 아들이 되려고 노력을 한 것이었죠. 엄마는 그런 제 모습에 매번 눈물을 흘리며 좋아하시더군요. 진작에 이렇게 하지 못한 게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집에서 엄마가 퇴근하기를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이전에는 엄마가 언제 돌아오는지 관심도 없었죠.
그런데 기다리면서 보니 퇴근 시간이 너무 늦었습니다. 일찍 들어오면 자정이었고 대부분은 새벽 1시나 2시쯤에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일이 무척 많았습니다. 엄마는 한정식집에서 일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식당 일이 끝나면 작은 주점 주방에서 알바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주점이다 보나 늦게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지요. 술을 마시고 들어오시면 씻지도 못하고 뻗어서 주무시곤 했습니다. 조금 많이 취한 날은 제가 스타킹이나 외투를 벗겨주곤 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저는 뭔가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은 엄마가 술을 많이 마시고 들어오신 날이었습니다. 엄마는 집에 오자마자 침대에 쓰러져 골아떨어지셨습니다. 외투를 벗겨드리면서 보니 스타킹을 신지 않고 있더군요. 그때는 그러려니 하면서 외투를 걸어두려 했는데 외투 주머니에 뭔가가 들어있는지 두툼하더군요. 그래서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그걸 꺼내보았습니다. 그런데 외투에서 나온 것은 여성용 속옷과 스타킹이었습니다. 그것도 꾸깃꾸깃 구겨져서 주머니에 들어있더군요. 그런데 그걸 잡은 순간 제 손에 끈적한 액체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순간 밤꽃 냄새가 진하게 풍겨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확인하지 않아도 그 액체가 무엇인지 알 수 있었죠. 엄마는 치마만 입은 채 스타킹은 신고 있지 않았고 그 속에는 속옷을 입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옷이 엄마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꼭 확인하지 않아도 그게 무슨 상황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남자를 만나고 들어오신 것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머릿속에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군요. 엄마에게 혹시 남자친구가 생긴 건가 싶기도 했고 엄마가 몹쓸 짓을 당한 건 아닌가 걱정도 되었죠. 하지만 엄마는 술 냄새를 풍기면서 잠이 든 상태였죠. 잠시 머릿속이 멍해졌는데 그때 엄마의 전화기가 보이더군요. 저는 조심스럽게 전화기를 가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있는데 심장이 너무 떨려왔습니다. 엄마의 잠금 패턴은 저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걸 열어봐도 될지 엄청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엄마의 사생활에는 관심도 없었는데 이제 와서 이걸 열어보는 게 맞나 싶더군요. 그래서 한참 동안 머뭇거리게 되더군요. 하지만 저는 엄마에 대해서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잠금을 해제하고 엄마의 전화기를 열었습니다. 몇 통의 카톡이 와 있는 게 보이더군요.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습니다. 그동안 엄마가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알게 되었죠. 카톡에는 수많은 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남자와 나눈 대화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주로 몇 시에 어디서 만날지에 대한 대화였죠. 그런데 만나는 곳이 대부분 노래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만난 손님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주로 진상 손님들에 대한 하소연이었습니다. 대화 내용을 읽으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술에 취한 남자들이 온갖 더러운 짓을 했더군요. 그리고 그들은 엄마에게 강제로 술도 먹게 한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술에 많이 취해오던 날인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주점이 아닌 노래방에서 일을 하는 듯 했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남자들에게 수모를 당하며 돈을 벌었죠.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이 차도 나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엄마가 그런 일을 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절대로 상상도 하기 싫었던 일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를 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택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보너스를 받았다며 용돈을 주시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그저 용돈을 받았다고 기뻐만 했었습니다. 제 자신이 한없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가 벌어온 돈으로 저는 휴대폰도 샀고 여자친구랑 데이트도 했었습니다. 그날 새벽에 저는 제 방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밤을 새고 저는 엄마의 해장국을 끓여놓고 등교를 했습니다. 학교에서도 하루 종일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엄마는 해장국 잘 먹었다고 문자를 보내더군요. 저는 멍해진 상태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는 제 전화를 무척 반가워하셨습니다. 마음이 답답해서 전화를 걸었는데 차마 아빠에게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미도 없는 대화만 나누다가 아빠에게 엄마와 헤어진 이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빠는 무슨 일이 있냐고 하시더군요. 아빠는 마치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냥 왜 헤어졌는지 궁금해졌다고만 했습니다. 적어도 두 분이 헤어진 이유는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빠에게서 그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엄마가 남자를 만나셨던 모양이었습니다.
아빠가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두 분이 이혼을 하신 것이죠. 아빠는 더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던 내용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엄마 잘 보살펴 드리라고 하시더군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엄마가 원망스러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별다른 느낌이 들지가 않더군요. 아빠에게도 처음으로 건강하시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혼자 집으로 돌아가 집안일을 시작했습니다. 세탁기에서 어제 꺼낸 그 속옷과 스타킹이 보이더군요. 그걸 보는 순간 속이 울렁거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세탁기를 돌려버리고 청소를 했습니다. 엄마가 어제 덮었던 이불도 욕조에 넣고 빨아버렸습니다. 어제와는 다르게 그 모든 것들이 혐오스럽게 느껴졌죠. 엄마가 먹을 식사를 간단히 차려놓고 저는 엄마가 오기 전에 그대로 이불 속에 누웠습니다. 그 뒤로도 엄마는 어김없이 술을 마시고 새벽에 오셨습니다. 가끔씩 엄마의 치마에 끈적한 액체가 묻은 날도 있었고 스타킹을 신지 않고 오시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장대 서랍에서 피임약도 발견을 했지요. 엄마가 그런 일을 하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하지만 엄마에게 털어놓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저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엄마가 미운 것은 아닌데 엄마의 그런 모습을 보는 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어서 빨리 독립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공부를 못해서 좋은 대학은 가지 못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듣보잡 대학에 입학을 했고 기숙사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대학을 안 가고 독립해서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울며불며 애원을 하시더군요. 저를 대학 보내는 게 엄마의 평생 소원이라고 하셨죠. 대학에 입학한 이후에도 엄마와 종종 통화도 하지만 직접 엄마를 만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에도 자주 안 가게 되더군요. 엄마는 지금도 제가 그 일에 대해서 아는지 모르십니다. 지금이라도 엄마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 일을 그만두시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하지만 그 일을 제가 알고 있다고 말하기가 두렵습니다. 자칫 그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될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군대로 도망을 치는 선택을 했습니다. 나를 위해 고생한 엄마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일을 하는 엄마를 지켜보는 것도 괴롭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얼마 전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닌 친구의 아내 때문이었죠. 대학 동창인 친구는 1년 전쯤 결혼을 했습니다. 당연히 친구의 아내도 제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친구의 아내는 학교에서도 알아주는 미인이었죠. 사실 저도 그녀를 몰래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감히 닿을 수 없는 존재였죠. 그런 그녀가 결국 친구의 아내가 되더군요. 그리고 친구는 지방에서는 금수저 집안이었고 저랑은 다른 세상에 사는 친구였죠. 어떻게 봐도 부럽기만 한 친구였습니다. 그에 비해 저는 졸업 후 평범한 직장인이 되었죠. 중견기업이라지만 월급이 많지도 않았죠. 그나마 서울 변두리라서 집값 부담은 적었습니다. 그래도 돈을 모으는 게 쉽지는 않았죠. 그래서 장가를 가기도 부담이 되었죠. 그때 사귀는 여자친구가 있었지만 결혼을 계속 미뤘더니 헤어지자더군요. 저는 화가 났지만 딱히 그녀를 잡지는 못했습니다. 당장 그녀와 결혼을 할 생각도 없었지요. 그래서 그녀를 보내줘야 했습니다.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 선을 보더군요.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저축도 했고 대출금도 착실히 갚아나가는 중이었습니다. 풍족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자산을 불렸지요. 회사 선배들과 조금씩 유흥도 즐기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유흥이라고 해봐야 별것 없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노래방이나 당구장을 가는 정도였죠. 단란주점 같은 곳은 비싸서 엄두를 못 냈고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서 놀곤 했지요. 가성비는 최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도 우리는 노래방으로 향했습니다. 도우미들을 불러서 같이 놀려고 했지요. 금방 도우미들이 우리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3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여자들이 보였습니다. 그 중에 유독 눈에 띄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를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지요. 저는 사람을 잘못 봤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분명 그 친구의 아내였습니다. 여자들 속에서 눈에 확 띄더군요. 그녀는 저를 바로 알아보지 못하더군요. 아마도 실내가 어두워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때 선배 중 한 명이 그녀를 찜하더군요.
그녀는 노래방에서 보기 힘든 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군침을 흘리는 표정이었죠. 그녀는 처음 그 선배의 옆자리에 앉으려 하더군요. 왠지 그 순간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사람의 사이로 끼어들었죠. 그녀를 먼저찌만 선배가 당황하더군요. 저는 죄송하다고 말을 하고 그녀를 잡아 끌었습니다. 그제야 그녀가 저를 알아보았는지 크게 놀라더군요. 저는 그녀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녀도 너무 놀라서인지 순순히 따라오더군요. 막상 밖으로 나오자 뭐라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일은 친구에게 비밀로 해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당연히 그러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술 한잔 하자고 하더군요. 저는 선배들에게 먼저 간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내 포차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혹시나 친구네 집안이 힘들어졌나 싶었죠. 하지만 그건 아니더군요. 그런데 친구가 다른 여자가 생겼다고 하더군요. 최근에 남편과 사이가 최악이라고 했습니다. 잘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서로 생각 차이가 너무 크다고 하더군요. 그녀도 사실 친구네 재산을 보고 결혼을 했고 친구는 그녀의 미모만 보고 결혼을 한 것이었죠. 그리고 결혼을 하면서 서로 갈등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이혼할 자신은 없다고 하더군요. 지금 이혼을 하면 위자료 조금 받고 끝이었죠. 그렇다고 재산 분할도 그다지 유리하지 않고요. 그래서 그동안 속을 끓이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이 올 때만 화목한 척 했던 것이었죠. 지금은 친구가 집에도 들어오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친구는 회사 근처 오피스텔에서 생활을 한다더군요. 그곳에서 웬 여자가 함께 지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는 거의 항상 혼자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오히려 친구가 먼저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더군요. 전혀 생각지 못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왜 노래방에서 일을 하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에 대한 반항심이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생각보다 쉽게 돈이 벌어졌고 남편에게서 독립하고 싶은 마음에서 일을 계속했더군요. 아는 얼굴을 만나지 않으려고 먼 동네로 온 것인데 하필 저를 만나게 된 것이었죠. 그러면서 그녀는 술을 들이켰습니다. 울기도 하고 하소연도 하더군요. 그리고 그녀는 술에 제법 취하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다고 했지요. 흐트러진 그녀를 보면서 온갖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밖으로 나오자 그녀가 먼저 제게 기대더군요. 그 순간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제가 이끄는 대로 따라왔죠. 저는 그저 노래방 도우미를 만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취한 그녀를 데리고 가까운 모텔로 향했습니다. 그때는 그녀가 제 여자였으면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도 그런 저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적극적으로 저를 안았지요. 학교에서는 감히 쳐다보지도 못한 여자였습니다. 그런 여자를 품을 기회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생각은 하지 않고 제 욕구에 충실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 황홀했습니다. 감히 넘보지도 못하던 여자가 제 품 안에 있었죠. 그녀도 적극적으로 저를 받아주더군요. 짧은 순간이지만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이 되니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친구의 아내와 그런 짓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출근을 했더니 선배들도 난리였습니다. 저는 그저 예전에 알던 친구라고 둘러댔지요.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안 잡혔습니다. 친구의 아내와 그런 짓을 한 죄책감도 컸지만 여신 같던 그녀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기도 했죠. 정말 머리가 어떻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녁에 그녀를 다시 만났습니다. 지난 밤에는 서로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준 사이인데 이렇게 또 보니 어색하더군요. 저는 어제 일을 먼저 사과했습니다. 술 기운에 실수를 한 것 같다고 했죠. 그녀는 오히려 웃으면서 고개를 저었죠. 사실 바람을 피려고 노래방에 갔다고 했고 오히려 지금은 속이 후련하다고 하더군요. 뭔가 남편에게 한 방 먹인 기분이라고 했죠. 저는 그저 복수를 위한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았습니다. 이런 미녀를 안아볼 기회가 다시는 없을 것 같았죠. 그녀는 제게 술 친구를 해달라고 하더군요. 사실 그동안 사람이 제일 그리웠다고 했고요. 저는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술을 한잔하면서 그녀는 자기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답답했던 일들을 쏟아냈지요. 저는 그녀의 이야기를 모두 들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속마음을 한참 털어내곤 해맑게 웃었습니다. 그녀를 볼 때마다 마음이 설레더군요. 얼굴이 붉어진 모습이 더 예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단둘이서 노래방에도 갔습니다. 그녀는 목이 터져라 노래를 불러댔습니다. 그렇게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녀가 제 애인이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노래를 부르다 말고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그녀는 제 품에 안긴 채 노래를 불렀지요. 정말로 그녀가 제 연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죠. 결국 노래방에서 또 한 번 우리는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이 울적할 때면 제게 연락을 했습니다. 저는 또 바보처럼 뿌리치지 못하고 만났고요. 그날은 그녀의 마음을 얻으려 노력했습니다. 그 뒤로도 그렇게 그녀와 가끔씩 만나서 데이트를 즐기며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물론 그녀는 노래방 도우미를 그만두었습니다. 외로운 날이면 그녀가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그녀에게 달려갔지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요구를 충족시키며 지냈습니다. 그녀는 혼자 잠드는 게 싫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집에서 함께 잔 적도 있었지요. 그 순간은 마치 그녀가 제 애인 같았지요. 그 무렵 그녀와 결혼까지도 꿈꾸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혼을 하길 바라기도 했지요. 그녀가 제 여자가 될 수 있다고 믿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저는 그저 불륜남일 뿐이었죠. 그녀는 이혼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이혼을 하면 빈털터리가 될 테니까요. 그렇다고 제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 능력은 그녀의 기대 이하였지요. 그래서 그녀는 지금의 상황에 만족하는 듯 했습니다. 지금처럼 이혼하지 않고 즐기며 살길 원하더군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재산 분할이 가능할 때 이혼을 하려고 했지요. 참으로 영악하고 속물인 여자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저 외로움을 달래줄 대상일 뿐이었죠. 그런 필요에 의해 만날 뿐 사랑은 하지 않았죠. 그녀를 만난 이후로 친구들과는 멀어졌습니다. 물론 그녀와의 관계를 들킨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 스스로 친구에 대한 죄책감이 컸습니다. 모임을 하게 되면 그 친구를 보는 게 가장 걸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점점 줄어들더군요. 그러면서 오직 그녀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먼저 그녀에게 연락도 했고 그녀의 동네로 찾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조금씩 그녀에게 집착을 시작했죠. 그러자 그녀가 단숨에 저를 멀리하더군요. 이제 그만 만나자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녀에게 저는 딱 그 정도 가치였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집착을 하기 시작하자 냉정하게 저를 잘라내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연락을 받지도 않고 메시지는 확인도 하지 않더군요. 집 앞으로 찾아가기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죠. 그래서 한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도 만나면서 조금씩 회복을 했죠. 그리고 최근 그녀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닌 그 친구의 소식을 들었지요. 친구는 최근 이혼을 했고 다른 여자랑 동거를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죠. 그렇게 버티더니 결국 이혼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 순간 괜한 기대감을 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에게 연락은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녀는 제 메시지를 읽지 않고 있었죠. 이혼을 하면 연락이라도 오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던 것이죠. 슬프지만 그녀는 제게 조금도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녀의 기준에 저는 가진 게 없는 사람이니까요. 그걸 알기에 연락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구걸을 하려는 제 모습이 비참했죠. 그래서 그녀를 잊고 제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래도 가끔은 그녀가 그립기도 하네요.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대학을 졸업한 사회 초년생입니다. 저에게는 3년 가까이 사귄 여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친이 조금 많이 연상이었습니다. 제 여친은 엄마의 친한 친구였습니다. 사실 엄마보다는 2살 적은 나이였지요. 엄마와 젊을 때 스키 동호회에서 만난 사이였습니다. 이모네와 가족끼리 모임도 종종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모가 몇 년 전 이혼을 했습니다. 그 뒤로는 이모네 집에서 종종 만났지요. 이모는 혼자 아들 1명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모 아들은 저보다 10살이 어렸습니다. 그래서 저를 형이라 부르며 많이 따르는 편이었죠. 이모네 집은 바로 옆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엄마랑 같이 그 집으로 가곤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모 아들이랑 놀아주곤 했었습니다. 이모 아들은 아빠가 없으니 저를 많이 따랐습니다. 이모도 제가 집에 오면 든든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아들 키우는 게 쉽지 않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이모가 저를 엄청 좋아해 주셨습니다. 제가 군대를 갈 때 서럽게 울 정도였지요. 휴가를 나오면 이모가 꼬박꼬박 용돈도 주곤 했었죠. 이모와는 원래 친했었는데 군대를 가면서 더 친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이모도 든든한 조카가 있다가 없으니 허전해 하셨고요. 그 뒤에 제대를 하고 이모가 초대를 했습니다. 이모는 잔치상을 차려주시더군요. 엄마와 함께 저녁도 먹고 술도 같이 마셨습니다. 이모는 기다렸다는 듯 하소연을 하더군요. 요즘 아들이 너무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사춘기가 시작된 모양이었습니다. 특히 아빠가 없으니 더 방황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좀 도와달라고 부탁도 하셨습니다. 엄마도 이모 많이 힘드니까 도와주라고 하시더군요. 그 뒤로 종종 이모네 집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이모 아들 공부도 봐주고 이야기도 들어줬고요. 가끔은 이모 하소연도 들어주었지요. 이모 아들은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이모가 아들의 변화에 힘들어했습니다. 남편 대신 아들에게 기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점점 엄마 품을 떠나려 했고요. 아들밖에 모르던 이모는 서운해하더군요. 저를 붙잡고 그런 하소연을 한참 했습니다. 그 뒤로 종종 이모랑 술도 마셨고 이모는 그때마다 펑펑 울었습니다. 이모는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남자를 만나볼까 고민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40대지만 관리를 잘해서 인기가 많다시더군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전 남편 때문에 고생을 너무 했다고 다시 결혼은 할 자신이 없다고 하셨지요. 그렇게 저는 종종 이야기 상대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모의 생일날이 다가왔습니다. 엄마가 미역국을 가져다 주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이모네 집으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안에 불이 다 꺼져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기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이모가 식탁에서 혼자 술을 마시는 중이었습니다. 이모는 혼자 술을 마시며 울고 있더군요. 저는 놀라서 이모에게 달려갔습니다. 이모는 저를 보며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이모 아들은 엄마 생일도 까먹고 학원을 갔고 회사에서도 상사에게 혼이 났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름이 북받쳤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이모를 달래며 다독여 주었습니다. 이모는 저를 붙잡고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저는 이모를 꼭 안아주며 생일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이모를 품에 안아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괜히 가슴이 두근거리더군요. 그때 이모가 눈물이 맺힌 채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모에게 입술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이모도 저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뭔가 스위치가 켜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모와 갑자기 입맞춤을 진하게 하게 되었죠. 이모도 정신없이 제 입술을 빨아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인이나 할 것 같은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모도 거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미친 듯이 입맞춤을 나누다가 자리를 옮겼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모의 방으로 향했죠. 그제야 정신이 들어서 잠시 멈칫하고 이모를 보았습니다. 이모도 멈칫했지만 이내 제게 다시 키스를 했습니다. 그냥 그 순간은 본능이 이성을 지배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신호가 되어 저는 이모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자와 여자로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한참 그렇게 있다 보니 아들이 돌아올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미 정신은 차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쑥스러운 마음에 급히 옷을 챙겨 입었고 당황해서 옷만 대충 입고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더니 그제야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나 싶더군요. 뭔가 크게 죄를 지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저녁에 잠깐 보자고 하시더군요. 저는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두려웠습니다. 괜히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모네 회사 근처로 찾아갔습니다. 마치 죄 지은 사람처럼 자꾸만 숨어들게 되더군요. 이모의 차를 타고 지하주차장에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잘못이라며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관계로 돌아가자고 했지요. 하지만 말과는 달리 뭔가 아쉬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이모의 입술을 찾았습니다. 이모도 제 입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그만하자고 이야기를 하던 중이었는데 이모도 오히려 저를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저도 이모가 더욱더 예쁘게만 보이고 있었죠.
하지만 차 안이라 행동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입맞춤을 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분명 이모도 말과는 다르게 저를 원하고 있었죠. 그때 이모가 자리를 옮기자고 하셨습니다. 이미 이모를 원하던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이모는 차를 몰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모는 어느 모텔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어제처럼 갑자기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분명 서로를 인식하고 남녀 사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똑바로 바라보며 입맞춤도 했고 성인 남녀로서 서로를 짝으로 인정하고 행동했습니다. 이번에는 실수 같은 게 아니었죠. 진심으로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모를 봤습니다. 2번이나 그녀를 가진 터라 이모가 제 여자로 느껴졌습니다. 약간은 즉흥적이지만 저는 이모에게 몰래 사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모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모도 제가 좋지만 제 앞길을 막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도 너무 미안해서 안 된다고 하셨죠. 대신 지금처럼 이모가 외로울 때 친구가 되어달라시더군요. 이모도 가끔 남자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제가 가끔씩 이모를 안아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 이모가 소녀처럼 제 품에 안겨왔습니다. 저도 이제 안심을 하고 이모를 품에 안았죠. 그날 이후 저는 이모네 집을 거의 매일 찾아갔습니다. 이모가 퇴근하기 무섭게 이모와 사랑을 나누었고 아들이 학원 마치고 돌아오면 잠깐 숙제를 봐주었습니다. 엄마에게는 이모 아들 공부 봐준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이모는 엄마에게 제게 과외비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모 아들의 과외 선생이 되었지요. 그 무렵부터 이모가 피임약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제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속살도 보여주셨고 이모의 마음속 이야기도 제게 털어놓았습니다. 주말이면 이모와 외곽으로 드라이브를 나갔습니다. 우리는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말이 잘 통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음껏 사랑을 나누며 시간을 보낼 수 있었죠. 데이트를 할 때면 저는 이모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모가 오히려 존댓말을 하며 저를 받아주기도 했지요. 수줍게 저에게 서방님이라고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이모는 제가 애인이 생길 때까지만이라고 했습니다. 애인이 생기면 언제든지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의기도 몇 번 있었습니다. 이모 아들에게 들킬 뻔하기도 했었고 휴대폰의 메시지 때문에 들통이 날 뻔하기도 했죠. 우리는 비밀스럽게 서로 사랑을 나누었고 외로움도 달랠 수 있었습니다. 이모는 제게 부담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저 욕구만 풀고 있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자꾸만 사랑을 요구하게 되고 확인하고 싶어지더군요. 그래서 자꾸만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되었습니다. 점점 제 요구가 많아지기 시작했지요. 이모는 철저하게 제가 원하는 걸 들어주었습니다. 다소 무리한 자세를 요구해도 들어주었고 저를 위해 운동도 하고 야한 속옷도 입어주셨죠. 그럼에도 우리 관계를 자꾸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학생이 된 이모 아들에게도 미안하고 엄마를 속이고 있는 것도 미안해졌습니다. 뒤늦게 조금씩 정신이 드는 느낌이었습니다. 복학을 하면서 이모와 만날 시간도 부족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모와 만나는 횟수도 줄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모가 싫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모와는 자주 전화기로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점점 이전의 관계로 돌아가는 느낌이었죠. 가끔 욕구가 생기면 이모를 불러냈습니다. 그때마다 이모는 최대한 예쁘게 입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저를 기쁘게 해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느새 이모를 소중히 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더럽혀진 이모를 보면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나쁜 짓을 하는 것 같았지요. 이러려고 이모를 만나고 있나 하는 자괴감이 들더군요. 그래서 어느 날 이모를 끌어안고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우리 그냥 사귀면 안 되겠냐고 말이죠. 이런 어정쩡한 관계가 아닌 진짜 연인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때는 진심으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모가 조용히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이모는 웃으면서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계는 그만하자고 하시더군요. 오늘 마지막으로 안아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모는 우리를 위해서 이만하는 게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모의 선택에 저는 살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지금의 관계가 답답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이모와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 순간은 눈앞의 이모에게만 집중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수없이 사랑을 나누었던 사이입니다. 당연히 헤어짐이 어려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너무 쉽게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지금도 이모와는 친한 편이고 이모도 여전히 엄마와 친한 편입니다.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뤄지기 힘든 사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친구의 엄마이기 때문입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힘이 드네요. 시작은 고등학교 때입니다. 기말고사가 끝나고 친구들끼리 뭉쳤습니다. 반 친구들 몇 명이 시내에서 놀기로 했습니다. 마침 다들 학원 스케줄이 없는 날이었죠. 시험이 끝나자마자 우리는 시내로 향했습니다. 우리는 교복을 입은 채로 PC방을 갔습니다. 그리고 새로 생긴 분식집에서 밥도 먹었습니다. 오락실도 가고 시내 구경도 했지요. 그대로 집에 가기는 아쉬웠지요. 그때 친구 중 한 명이 노래방을 가지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들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잠깐 기다려보라 했습니다. 우리는 친구를 따라갔습니다. 그 친구는 시내 구석에 있는 미용실로 들어갔습니다. 알고 보니 친구의 어머니가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녀를 처음 봤습니다. 우리 엄마랑은 비교도 안 되는 미인이었지요. 그리고 나이도 왠지 젊어 보였습니다. 우리는 황급히 어머니께 인사를 했고 그녀도 반갑게 우리를 맞아주셨습니다. 친구의 어머니가 노래방비를 내주셨고 오늘 하루는 신나게 놀라고 하셨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그날 노래방에서 신나게 놀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집에서 잔소리를 들었습니다. 머리가 너무 지저분하다는 소리였습니다. 머리카락이 눈을 살짝 가릴 정도였습니다. 왠지 얼굴을 살짝 가리는 게 멋지다 생각했었습니다. 실제로 머리카락이 눈을 찌르긴 했습니다. 그게 불편하기도 했지요. 그래서 아주 조금만 자르긴 해야겠다 생각했지요. 그리고 그때 문득 친구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뭔가에 홀리듯 그 미용실로 향했습니다. 가게 앞에 선희 친구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여전히 밝고 아름다우신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어머니랑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알아보시고는 엄청 반기셨지요. 막상 어머니 앞에 있으니 많이 쑥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친근하게 말을 걸어주셔서 어색함도 금방 털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런저런 스타일 조언도 해주셨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추천하시는 대로 해달라고 했지요. 덕분에 눈을 가리고 있던 스타일이 싹둑 잘려나갔습니다. 너무 짧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짧게 자르니 인물이 산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머리 스타일이 마음에 드는 것 같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어머니와 많이 친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집에 오니 부모님도 만족해하셔서 더 기분이 좋았습니다. 미용실은 한 달에 한 번쯤 갔었는데 그 뒤로는 미용실을 자주 가게 되었습니다. 이상하게 어머니를 볼 때마다 즐거웠습니다. 어머니도 제게 친구의 학교 생활을 많이 물어보셨습니다. 졸업을 한 뒤에도 그 미용실을 계속 다녔던 것 같습니다. 반면 친구는 기숙사에 들어가면서 집에도 잘 오지 않았고요. 어머니는 젊었을 때 이혼을 하신 터라 많이 외로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더 반겨주셨던 것 같습니다. 대학 생활을 하다 보니 저녁 늦게 가기도 했고 술을 한잔하고 집에 가다가 들르는 일도 있었습니다. 집에 가는 것보다 미용실로 가는 게 더 편했습니다. 손님이 없는 날은 어머님과 저녁도 같이 먹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오히려 아들 같다고 하셨습니다. 가끔씩 밖에서 만날 때는 팔짱도 끼곤 했지요. 40대 중반이셨지만 무척 귀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가 휴학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군입대를 위해 휴학을 한 것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친구랑 자주 술자리를 가졌고 친구네 집에서 어머니와도 함께 어울리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입대에도 덤덤한 느낌이었습니다. 남자가 군대를 다녀와야 한다면서 잘 되었다고 하셨지요. 하지만 막상 입대 날이 다가오자 엄청 우셨습니다. 대학을 간다고 집을 나가던 때와 또 다른 모양이었습니다. 결국 입대 날에 저도 함께 배웅을 가기로 했습니다. 어머니의 차를 제가 운전했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울어서 운전을 못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친구는 제게 고맙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친구를 훈련소에 보내고 정말 많이 우셨습니다. 유일하게 기대던 가족이 떠나니 상실감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작고 여리게 느껴졌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고서야 진정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안고 있으니 마음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친구 엄마가 아닌 한여의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힘줘 안아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살짝 놀라셨지만 그뿐이었습니다. 그날 서로의 감정이 조금 고장이 났던 것 같았습니다. 기분 전환을 핑계로 국도로 빠져나왔고 바람을 쐬고 함께 저녁도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차를 한적한 곳에서 세웠습니다. 차를 세우고 키스를 하자 저를 밀어내셨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그녀가 받아줄 거라 믿었지요. 그래서 다시 그녀에게 키스를 했습니다. 결국 그녀도 포기를 했는지 저를 받아주었지요. 저는 그제야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고 그녀도 제 고백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모텔로 차를 몰아갔지만 그녀는 반대하지 않았죠. 그곳에서 저는 그녀와 사랑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녀도 어색하게 제 품에서 잠이 깼지요. 우리는 어색하게 아침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다시 그녀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좋아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러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이미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귀까지 빨개진 그녀의 모습이 너무 예뻐 보였죠. 그녀는 저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녀가 제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착각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피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녀는 한순간의 실수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저와는 이뤄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녀를 찾아가 사과도 하고 고백도 했습니다. 오히려 어머니는 그런 저를 타이르셨습니다. 저도 잘못된 관계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그녀를 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집으로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너무 보고 싶고 힘들다며 아이처럼 펑펑 울었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안쓰러운 표정으로 저를 봐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타이르시더군요. 저도 알고 있지만 너무 힘들다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아줌마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어머님도 눈물을 흘리면서 많이 우셨습니다. 사실은 그녀도 힘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녀도 외로운 것이 사실이었고 제가 의지가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감정에만 충실하자고 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그렇게 하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뒤로 우리는 애인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미용실에서도 손님이 없을 때는 스킨십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텅 빈 그녀의 집에서 사랑도 나누었습니다. 하루하루가 행복했습니다. 그녀도 이전보다 더 밝아진 느낌이었습니다. 옷도 더 젊게 입으시고 화장도 신경을 많이 쓰십니다. 딱히 사귄다기보다는 그냥 서로를 받아들이고 즐겼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만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길게 가지 못할 즐거움이었습니다. 친구가 벌써 휴가를 나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최대한 티를 내지 않고 친구를 반겼습니다. 다시 아들 친구로 친구 엄마 사이로 돌아간 것이었죠. 꿈에서 깬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친구에게도 너무 미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친구가 다시 복귀를 한 뒤에도 그 미안함이 계속되었습니다. 그건 그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친구의 엄마이고 나보다 25살이나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축복받지 못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줄 수밖에 없는 관계입니다. 그때 정말 진지하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녀와 이대로 결혼을 하면 어떨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결론뿐이었습니다. 우린 서로 진지한 대화를 피했습니다. 저도 현실을 알지만 그 현실이 두려웠습니다. 그건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저도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입대 날짜가 결정되었을 때 정말 매일 그녀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영영 헤어질 것 같아서 불안한 마음이었죠. 그런데 그녀는 말없이 제 욕구를 받아주었습니다. 입대하는 날 저는 부모님이 아닌 그녀와 함께 했습니다. 하루 전에 부대 근처에서 방을 구했고 새벽까지 그녀와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몸을 섞은 채 눈물을 떨구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받아들인 채 제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만 하자고 하셨습니다. 우리만의 추억으로 간직하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계속 눈물만 쏟으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저는 그대로 입대를 했고 그녀를 잊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라는 것은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몸이 힘들수록 그녀가 생각났습니다. 고된 하루 일과를 마치면 그녀가 보고 싶었습니다. 군대에 가면 잊혀질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휴가를 나와서도 연락은 하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미용실을 훔쳐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여전히 아름답게만 보였습니다. 군 생활보다 그녀를 잊는 게 더 힘들었습니다. 이제 전역을 한 지도 반년이나 흘렀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녀를 생각하곤 합니다. 그냥 계속 만났으면 어땠을까? 하고 말이죠. 그런 사실을 모르는 친구는 집에 놀러 오라고 합니다. 하지만 감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어머니 안부나 묻는 정도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가끔씩 그녀가 너무 보고 싶기도 합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